안녕하세요, 김용서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인원 제품 서피스 프로 7입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제품은 일단 예쁘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가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두 개를 합친 만큼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도 함께 존재하는 제품이기도 하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 제품을 대여를 받아서 리뷰를 진행하게 됐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의문점들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서피스를 처음 봤을 때 다이어리, 메모장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었는데요. 그런 문서의 형태가 고스란히 디지털로 온 것 같은 제품의 비율과 디자인이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좋은 이 태블릿 컴퓨터 라인에서는 최상급의 제품이고, 출시한 지는 대략 8년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서피스야? 라고 이야기하지, 이게 투인원 제품이구나, 태블릿 컴퓨터 제품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리뷰에 사용된 제품은 7세대에서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 블랙매트 칼라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의 바디로 단단한 느낌과 함께 마감도 모난 곳 없이 좋습니다. 특히 서피스의 상징과 같은 킥스탠드의 힌지 방식이 눈에 띄는데요. 165도까지 꺾이는 이 힌지는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히 뻑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정확히 멈추고 밀리는 일이 없습니다. 제품 사이즈는 가로 292, 세로 201mm로 A4 용지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A4 용지와 같은 사이즈, 유사한 사이즈라는 점에서 이 서피스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미국에서는 A4 용지보다는 레터 사이즈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사이즈와 유사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용도보다 업무, 학습, 기록과 같은 영역에 가장 큰 비중이 있는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제품의 무게는 쿨러가 들어있는 i7 제품 기준 790g 정도 되고요. 실제로 태블릿처럼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묵직한 편입니다. 책상에 올려두고 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킥스탠드가 본체 자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겠죠. 노트북 모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타이핑 커버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별도 구매지만 서피스 유저에겐 무조건 사는 게 좋은 액세서리고요. 서피스 하단 결합부에 붙이게 되면 자동으로 키보드를 인식합니다. 탈부착이 강력해서 거꾸로 세워도 떨어지지 않고, 키보드를 사용하다가 반대로 뒤집게 되면 태블릿 모드로 자동이 전환되기 때문에 저는 노트북과 태블릿 모드를 번갈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뒤집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노트북처럼 무릎에 올려놓고 쓸 수도 있는데, 키보드 대비 본체가 무겁고 킥스탠드의 구조상 몸쪽으로 가깝게 당겨서 배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투인원 제품 중에는 고성능으로 인텔 10세대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i3, i5, i7 이렇게 세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리뷰에 사용된 이 제품은 i7 제품으로 쿨러가 탑재된 최고 성능 모델입니다. 기본 클럭은 1.3GHz에 터보 부스트 시 3.9GHz까지 향상이 되고, 16GB의 램, 아이리스 플러스의 내장 그래픽을 가지고 있어요.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시네벤치 결과도 돌리긴 돌렸는데요. 이 값으로만 보고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캐주얼 게임이 가능한데, 특히 롤의 경우에는 중간 옵션을 두고도 프레임이 100프레임 이상이 나왔고요. 유튜브급 편집 스타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FHD 영상 편집까지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는 서피스 프로 7 전체 제품군이 아니고 이 i7 제품 기준이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포트 구성의 경우 USB-A 포트, C 포트가 있는데, 이 C 포트는 7세대부터 적용된 USB 3.0 Gen2 포트입니다. 10GBps의 대역폭으로 4K 60Hz 듀얼 모니터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60W의 PD 충전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C타입 충전기를 들고 가고, 집에서는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가볍게 이동하며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포트가 적은 것은 아쉽지만 휴대용 제품의 특성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이 C타입 포트가 썬더볼트 3를 지원했더라면 이 대역폭 자체가 40GBps로 증가하기 때문에 아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썬더볼트 3 탑재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제품 태생 자체가 빡센 작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한 부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원 연결부, 상단에 전원과 볼륨 버튼이 있고요. 3.5mm 오디오 잭, 킥스탠드를 들어 올리게 되면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부 500만, 후면이 800만으로 화상회의나 강의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5.0, 그리고 최신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2.3인치의 3대2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3대2 비율은 작업하기 아주 효율적인 비율이에요. 특히 파워포인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시면 상단 메뉴를 숨기지 않고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슬라이드 축소판들도 적당히 보이는 크기를 맞췄죠. 이렇게 하고도 실제 작업하는 슬라이드의 크기를 아주 크게 해놓고 작업할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영상에 특화된 비율이었다면 위나 옆에 창들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거나 숨겨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클릭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같은 시간 동안 작업한 시간 대비 피로도가 훨씬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업 용도에서는 스크린의 비율이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작업 효율이 늘어나요. 해상도도 2736, 1824픽셀에 267ppi, 패널의 밝기도 395니트로 굉장히 밝습니다. 다만 이게 빛 반사는 어느 정도 있는데 또 그만큼 선명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리고 터치 디스플레이에 이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이 서피스 펜을 사용하게 되면 4096단계의 필압을 통해서 디자인 작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타이핑 커버의 키보드는 스크린에 살짝 더 붙여서 타이핑에 더 좋은 각도를 만들 수가 있고요. 키보드 배열은 거의 정배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 길이는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 타건을 해봤을 때는 엄지 위치에 정확히 맞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키보드 키감은 1.6mm의 트래블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적당한 깊이와 가벼운 반발력을 가지고 있고 피로도가 높지 않아요. 키 소음은 크지 않아서 공공장소에서의 사용도 무난하고요. 트랙패드의 감도는 윈도우 랩탑 중에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클릭압과 클릭음은 다소 가볍게 느껴집니다. 대신에 터치로 클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터치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만지면 만질수록 느끼는 게 이 제품은 학습용, 업무용에 완전 올인한 제품이라는 생각입니다. 스피커는 스크린 양쪽에 1.6W가 탑재되어 있고 아담한 구조를 감안하면 우수한 편이지만 사람의 목소리 전달에 집중되어서 다른 음역대는 약간 깎여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약간의 먹먹함이 있죠. 그래도 충분히 좋습니다. 마이크의 경우 듀얼 마이크를 탑재했고요. 지금 실제로 서피스에서 녹음한 음성을 듣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들어줄만 하고 줌이나 스카이프 등에서 화상회의나 온라인 강의들에 사용하는 용도로서는 굳이 별도의 마이크를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서피스 프로 6 대비 하락한 43.2W시로 공식 기준 최대 10시간 반, 10.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밝기 50%로 유튜브도 보고 글도 쓰고 하면서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7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사용한 결과 100%에서 20%가 됐으니까 대략 6시간 반에서 7시간을 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2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 거는 1시간 45분 걸렸어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대략 열흘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기존의 투인원 제품의 한계들, 그러니까 가볍지만 성능은 조금 답답했던 그런 부분들이 세븐에 와서 정말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대여받은 제품이 i7의 16기가 최고 사양의 제품이기 때문에 쾌적하게 쓸 수 있었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즉 어느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을 만큼 스펙이 충분히 올라왔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가벼운 휴대성과 함께 윈도우 10 네이티브 프로그램을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뭐 세븐의 장점이라기보다는 기존 서피스의 장점이죠. 아이패드나 뭐 다른 태블릿에도 포토샵이 존재는 하지만 그거는 제대로 된 포토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윈도우 10 태블릿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와콤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느낌으로 작업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C타입 포트 채용으로 제품 충전과 모니터 출력이 동시에 되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램을 조금 짜게 넣었다는 점입니다. i3 모델의 경우에는 램이 4기가가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4기가를 잘 넣지는 않죠. 물론 오피스 작업이나 웹서핑에는 괜찮지만 다양한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i5 128기가 모델이 스펙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한데요. 그 제품도 램이 8기가이기 때문에 16기가 램을 추가하는 옵션이나 그 제품군이 있었다면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태블릿 모드와 노트북 모드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뭐 디자이너, 작업자 입장에서는 그 두 개 모드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오히려 뭐 편하고 좋기도 하지만 이 제품을 사는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뭐 태블릿 모드에서는 뭐 안드로이드나 뭐 iOS처럼 어떤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수 있겠지라고 큰 기대를 했다면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태블릿 모드나 뭐 노트북 모드나 그냥 결국 윈도우 10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네이티브 윈도우 10이라는 점은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로 뭐 배터리, 썬더볼트 3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언급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 배터리는 줄었지만 또 성능은 올랐고 C타입 포트를 차용했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줄어든 부분은 충전이 더 용이해졌다는 점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썬더볼트 3는 이 구조상 발열과 스로틀링을 감안하면 뭐 eGPU를 연결한다든지 하드한 장비를 연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C타입 젠2 정도로 타협을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콘텐츠 소비 용도로 충분히 좋고 그냥 노트북으로 써도 충분히 좋지만 학습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 한자리에서 고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분들보다는 이동의 비중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휴대용 제품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